오늘은 대망의 12운성 마지막 양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록제왕 쇠지에 이르러서 가장 힘이 강하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정반대에 있는 글자들이 이제 절태양지가 되겠죠. 노광쇠와 충하는 글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걸록제는 절지와, 제왕지는 태지와, 쇠지는 양지와 충을 하는 관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쇠지를 했었고요. 쇠지의 기본 키워드는 고집이 세다. 그리고 걸록과 제왕지에서 넘어온 기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죽지 않았다. 따라서 이 쇠지에 대한 고집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질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여타 환경들을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다. 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부분 때문에 힘을 써가지고 원하는 것을 취하거나 목표 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걸록지도 마찬가지고요. 제왕지도 포함해서. 그런데 내가 힘을 쓰는 관점에서는 내가 좋지만 주변 환경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록지라든지 제왕지, 쇠지 이런 노광쇠에 해당하는 나의 계절. 나의 계절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이잖아요. 속칭 나와바리. 그런 나의 영역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여타 오행이라든지 십성이라든지 십유운성상 다른 글자들을 배려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노광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는 힘의 논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고 좋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을 이해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노광쇠와 반대되는 절태양지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충월 관계를 봐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이 이제 양지를 할 차례니까 양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하자면 양지는 기본적으로 음간을 먼저 설명하자면 지난 시간에 이 쇠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합에 해당하는 중기의 묘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양지라든지 쇠지는 진술충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인신사회라든지 자오묘 같은 생지왕제의 부분이 아니라 화계지라고 하죠. 화계지 또 묘지 이렇게 해당하는 진술충미에 대한 부분 그 안에서 쇠지와 양지가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이 진술충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삼합의 모습들 있잖아요. 신자진이라든지 해묘미라든지 그러면은 이 삼합의 이런 묘고지가 각각 중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계절에서 바로 넘어온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인묘진이다. 그럼 아직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은 아직 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의 그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과도 같은 여기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관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중의 을목이 아닌 신자진에서 가는 계수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양지가 된다는 거죠. 진중에는 계수가 양지가 되고요. 미중에는 을목이 양지가 되고 술중에는 정화가 축중에는 신금이 양지가 된다. 이렇게 진술충미에 각 해당하는 삼합의 중기가 양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이 이해만 하면 바로 요것이 양지구나. 요것이 관대지구나. 이렇게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묘지 같은 경우에는 삼합의 양간의 끝자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간목이면 해묘미 해가지고 미토의 묘지다 이런 설명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양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간은 그렇다면 양간은 내 기운이 정반대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간목이 인묘진에서 노광쇠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 인묘진의 반대가 뭐겠어요? 신유술이죠. 충하는 관계 보시면 됩니다. 충하는 관계. 신유술에 해당하니까 그 신유술에서 술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 술월의 간목이나 갑술일주 양지가 된다. 병화도 마찬가지로 사오미에서 에너지가 노광쇠로 힘이 강하죠.
그 사오미하고 충하는 해자축에서는 절대양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축월의 병화, 병축 이런 일주는 없으니까 축월의 병화 또는 축토가 있는 병화 사주의 경우에는 양지에 해당이 된다.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축월의 무토나 병화나 다 양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금의 경우에는 자신의 계절이 신유술이잖아요. 그 신유술에 반대되는 인묘진이 경금의 절대 양지가 되니까 진토가 경금에는 양지, 즉 진월의 경금 내지는 경진일주가 양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임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운이 해자축으로 강력하게 걸록, 제왕, 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해자축과 충을 하는 사오미에 이르러서는 절대양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미월의 임수 또는 임수가 미토를 봤다. 그러면은 양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글자의 뜻을 봐도 아시겠지만 기른다는 뜻이에요. 기른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투자해서 계속 성장시킨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됐든 뭘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길러져야 하고. 그러면은 내가 길러져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부모와도 같은 보호자, 보호자 내지는 부모님, 가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나를 낳아준 친부모라든지 친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형제처럼 정말 나한테 헌신하고 투자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뭐 동물이라든지 키우는 애완견, 뭐 반려견, 고양이가 있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지켜준다 라고 하면은 그 지켜주는 관점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양지가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소 좀 이기적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것은 꼭 본인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약하니까 좀 이해받고 싶은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 이기적이고 싶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줘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항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을 하겠지만 이 양지는 내가 뭔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라든지 미래적인 속성들을 많이 따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이 키우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내가 키워야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양지가 행복하려면 양지가 있는데 내 사주가 아주 잘 살고 있다. 그러려면 나를 대신해서 키워놓은 뭔가가 있으면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만 하겠죠. 식량이라든지 음식들이 아주 가득하다고 하면 내가 굳이 키우지 않아도 조금만 손만 대도 바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식물이라든지 뭐 동물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산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키우는 것도 아무거나 키우는 게 아니죠.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죠. 내가 식물을 키울지 동물을 키울지 아니면 사람한테 투자를 할지 또 그 업종은 어떤 걸로 할지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소위 뭐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직장 취업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런 키우는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가서 돈 벌고 시간 때우고 월급 받는 이런 개념으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내 자신 스스로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양지들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크게 문제 없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지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는 항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정감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적인 코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것은 내가 꼭 머리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교육과 같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양지들은 절지부터 해가지고 절태 양지 다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산하기 전이다.
양지는 길러진 거예요. 길러진 것인데 밖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거죠.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다 길러졌는데 잘못돼가지고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는데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나는 살고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고, 어머니는 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건강이 안 좋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 고민거리, 이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달고 살게 됩니다. 양지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실수를 하면서 산다. 원래 양지들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끌어들이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이라든지 안 좋은 짓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일에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좋은 짓이고 나쁜 짓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뭐 방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합리화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든 자기 자신을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지금 이 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답을 내고 내가 장차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항상 고민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이 끊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양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항상 어떠한 일간으로 태어나든 양지라고 하는 이런 세운이든 대운이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할 때 양지를 통해서 뭐가 길러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양지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양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간목이 진토에는 본인이 쇠지지만 경금은 양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토의 간목도 본인은 관대진데 신금과 병화는 양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나의 일간만이 아니어도 이렇게 진술충미가 오는 시기에는 어떠한 십성이든 양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신축년 전체적으로 이 신금이 양지의 모습을 갖고서 왔지만, 신금일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일간들이 이 신금들을 양지에 빠뜨려서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간목일간의 경우에는 정관이 양지에 빠진 거니까, 정관, 즉 나의 자리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 조직 구성이 양지, 길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관을 갖고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구성되거나 이제 길러져서 이것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 이 회사에 들어올래?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 TO가 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조금 기다려봐, 내가 한번 알아보고서 TO가 확실하게 나면은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지만, 아직 그 TO가 나기 전인 상태는 내 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양지는 길러지는 거이면서도 또 만들어지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일간이다, 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관이 신금이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화일간이면은 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돈을 지금 버는 것,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니까 그 부분이 얼만큼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느냐, 직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재성을 가지고 돈을 바로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병화일간, 정화일간의 모습인 거고, 또 특히나 병화일간은 정제지만 정화일간은 편제니까 이 편제를 갖고 넓은 통찰력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저기가 비어있으니까 저기 공격하자 하면서 가는데 복병이 막 화살이 쏟아진다, 대포가 날라든다, 그러면 몰살 당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저기에 복병이 있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느 쪽이 실제로 안전한 곳이구나, 이런 것을 봐야 그게 긍정적인 편제의 모습인데, 편제가 부정적이면 그냥 바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름신이 강림했다. 돈 막 쓰는 거 있죠. 다 편재가 동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 같은 거. 어느 순간에 뭐에 씌인 듯이 그분이 오셨어요. 이런 게 다 편재의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과 유흥이나 어떤 사람에게 꽂히는 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들. 연애를 할 때도 편재로 연애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고 돈이 들어가는데 돈은 없어요.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계속 갑이 아니고 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아 이게 정말 힘든 관계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오는 거죠. 도박하다가도 나중에 아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뭐 마약 중독자나 모든 게 다 그래요. 편재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재를 잘 다루는 사람일 때는 이것이 장차 나한테 어떻게 쓰임이 형성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편재가 긍정적인 것이 꼭 좋은 쪽이 아니어도 나쁜 쪽이라 하더라도 안 좋은 편재는 본인이 당하는데 좋은 편재, 그러니까 즉 내가 편재를 활용할 줄 아는 편재는 마약 같은 거, 뭐 범죄 이런 걸 보더라도 본인이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매하는 쪽으로 돈 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돈 되겠다. 그러면 그 범죄가 됐든 나쁜 짓이 됐든 그것에 직접 노출이 되는 사람은 직접 본인이 실무적으로 하는 영역이 되겠지만 이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더 크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아예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하는 이런 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봤을 때 아 편재라고 해서 무조건 유흥을 좋아하고 거기에 막 노출이 돼서 막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범죄 뭐 이런 쪽과 연결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머리가 좋은 편재들은 아예 그거를 돈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수완, 아이디어 이런 거를 또 내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솔직히 도덕적이다. 무조건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화일관 설명하면서 이제 신축년이니까 오늘은 뭐 신년 운세나 운세를 보는 게 아닌데 굳이 양지를 설명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편재에서 조금 부연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이 이런 편재를 봤을 때 이 편재 모습이 뭐 그렇다는 얘기고 토일간의 경우에는 식상이니까 식상이 나의 진로잖아요. 이 진로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에너지들을 지금 막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토일간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려면 금도 금이지만 목을 잘 발달시켜야 그러니까 즉 관이라고 하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토일간은. 근데 그런 것 없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면은 당장은 재밌을 수 있거든요. 당장은 기분 좋고 뭔가 결과가 빨리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토금 식상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꼭 몸을 쓰는 운동선수나 뭐 그런 몸을 쓰는 노동자나 이런 게 아니어도 당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꼭 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금 식상들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금이 그렇게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축토의 양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내가 식상으로 쓰기에도 만만치 않다. 왜냐면 양지니까 길러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금일간이다. 그러면은 또 신금일간은 본인이 양지고 경금일간은 겁재가 양지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비견이든 겁재든 이렇게 양지에 빠지는 거니까 이 양지라는 것이 이제 길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적이라는 것은 관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세력으로 움직이는 조직 있죠. 누구한테 전화만 한번 때리면 알아서 해주는 것들. 그거는 뭔가 이제 조직 체계, 회사에서 어떤 소속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맥인 거죠. 인맥. 내가 누구 한번 알아봐 줄게.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어디 가면은 싸게 해준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 서로가 그런 게 이제 비겁의 어떤 조직인데 그러한 비겁적인 모습들이 양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금일간은 특히나. 다른 일간들도 주변에 힘든 사람 많을 거예요. 목일간이든 화일간이든 토일간이든. 그런데 금일간일수록 그런 걸 더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죠. 피부에 와닿게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금일간들은 주변에 내가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견이든 겁재든 이렇게 좀 활용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어디 먼 곳에 떠나가지고 본인이 파견을 가든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그렇게 동떨어져 가지고 본인의 어떤 영역은 뭐 서울인데 부산에 가 있다든지 뭐 부산인데 서울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지금쯤 서울에 있으면 뭐를 할 텐데, 부산에 있으면 뭐를 할 텐데, 미국에 있는 지금 뭐 한국에 갔으면 어쩐데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경겁제라는 것이 이런 양재에 빠진다는 얘기는 길러지고 있다,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일관의 경우에는 인성이 이제 양지에 빠진 거잖아요. 인성인 거니까 이 수일관은 자꾸 업종을 변경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업종을 변경하려고 한다. 왜냐면 양지라는 것은 길러지는 거라고도 했고 그리고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성을 만든다는 건 뭐겠어요? 나의 직업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보통 직업 중에서도 이제 업의 속성이 좀 강하죠. 인성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부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뭘 배워가지고 아 그거를 할까? 뭐 부동산 개업을 할까?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좀 더 따가지고 뭐 그런 걸 해볼까? 전문적인 뭘 어디 시험을 볼까? 이런 것들이 내가 자꾸 이 업종을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일관 중에서는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인성이 양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금이 양지에 빠졌으니까 인성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은 묘지고 신금은 양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경금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금 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못하니까 신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양지 길러서 해야 되는 거네. 당장 뭐 과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키워야 되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회비용이라든지 과정적으로 투자가 많이 좀 소모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양지를 설명하려고 그냥 올해 신축년의 흐름을 얘기한 건데 꼭 뭐 축토가 아니어도 진토든 뭐 미토든 다 양지에 들어갈 수가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축토가 사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수축미가 아니면은 이게 올해 양지가 들어와가지고 뭐 하던 일에 변화가 생겼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지라는 거는 길러져 나는 건데 그 길러져 나는 상황에서 내가 뭐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방향성이 제대로 잘 돼 있느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지가 있는데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갖는다. 사람들 관계라든지 그냥 살면서 억울하고 막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왜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뭐를 할 때 다 결국엔 어떻게 한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투자를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 돈을 쓰든 뭐를 하든 그걸 제대로 투자했으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결과가 나오질 않으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1,000,000원 투자했는데 내가 100만원어치 힘을 썼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지들은 방향성을 제대로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부족하거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방향성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태양은 항상 숙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숙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잘 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숙주라든지 보호자라든지 후견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절태양이 끝나면 바로 장생이 옵니다. 장생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갓난아이는 누가 봐도 애기가 너무 이쁘고 또 불쌍하고 안쓰럽고 막 하니까 밥 먹여주고 젖 물려주고 막 키워주는 거예요. 예,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어떤 동물도 이제 막 태어나면 그냥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견인을. 근데 절태양지는 아직 후견인을 만나기 전 단계잖아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후견인을 만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이 사람이 언제 나의 후견인이 돼줄지 모른다. 그 후견인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한테 해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장생지는 이제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 절대양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본인이 배신하거나 막 이런 부분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절대로 후견인을 만날 수가 없다. 맨날 일을 다시 해야 돼요. 기르질 못하니까. 절지는 끊어진 상태에서 태지는 이제 막 씨앗이 심겨진 거고 양지는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 씨앗을 내가 심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남의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태양에서 배울 수 있는 철학은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내 거 농사 지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방향성을 잘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만약에 인간관계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의 거 해주면서 수수료 받아먹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는 항상 강자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오합지졸이라는 말 있죠. 강자가 움직이는 그 흐름 안에서 다 서로 강자 독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고 그 안에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파악하고 이 절태양지가 있는 사람들이 또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정치질이라고 하죠. 누구한테 붙으면 되겠다. 라인 줄 서고 이런 거. 실세가 누구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아부를 하고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절태양지가 아주 잘하는데 그 실세를 잘못 골랐다. 이 사람이 뜨는 태양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행기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가졌다. 전혀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줄을 설지 막 고민을 하는 정치인이든 뭐 그 관련된 사람이든 투자도 그렇고 뭐 주식도 뭐 정치 어떤 테마 주고 뭐 이런 거 볼 텐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향성을 잘 관찰해야 된다. 그 방향성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지는 대충 이제 길러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절제에서 이제 힘이 없는 끊어진 상태에서 태지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가 열리기 직전인 거죠. 그런 자라나는 상태. 근데 어떤 용도로 왜 키우느냐, 왜 자라느냐 이런 걸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12원서 12개를 다 끝냈습니다. 7월 6일날 시작해가지고 한 2달 걸렸네요. 원래 한 달이면 끝나는데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막 신경 쓰고 정리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바로바로 업로드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많이 올리다가 한 8월 9월쯤 좀 저조해서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하나씩 뭐 지지에 대한 속성 뭐 이게 천간하고 지지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12운성은 지지 대 지지가 만나는 걸 12신살이라고 하고 또 띠를 기준으로 삼합을 기점으로 이제 해가지고 돌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지지의 속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또 오행적 관점하고 얘기하면은 더 풍부해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막 몇 달에 걸쳐가지고 뭐 몇 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재를 해봤고요. 그래도 한 12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12운성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게 과연 이 사주를 보는 거에 얼마나 맞냐. 또 12운성을 보긴 보는데 나는 음간은 안 본다. 양간만 보는 거 아니냐. 뭐 12운성이 역행이 어딨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번 12가지 이제 돌리고 나니까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조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주를 이제 볼 때도 그렇지만 이제 사주도 사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운을 잘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운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좀 사주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잘 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보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제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든지
특히 뭐 난강만이라든지 격곡용신 위주로 여러분들이 진짜 사주 실력을 좀 높일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좀 고민 중이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12운성 12강 기다려 주시고 또 많이 호응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